저희가 10,000명의 남성분들한테 일본 여성분과 왜 결혼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도 다 저희가 쓰게 했거든요. 예, 거기서 가장 많았던 거는 뭐냐면은 힘들 때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이 없어서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반대로 일본 여성분들이 봤을 때는 이 남성분이 굉장히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집은 없어도 네, 오늘 모신 분은 멀리 일본에서 오셨는데요. 한일 결혼정보회사 데이리의 대표이신 홍대의 대표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일본에서 지금 한류 열풍, 오래됐죠. 한류 열풍 분지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남성분들 가운데서 한국 여성분을 좋아하는 분들도 참 늘고 있고, 또 한국 남성들 가운데서 일본 여성, 또 일본 여성이 또 한국 남성 좋아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고 있다는 뉴스를 최근에 많이 봤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 분위기, 한국 사람에 대한 분위기 어때요? 일본 여성이 봤을 때 한국 남성의 네네. 이미지요. 일단은 제가 일본에 한 15년 정도 살고 있는데 점점 더 이 한국 남성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한국 남성이라고 딱 여성분한테 일본 여성분한테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일단 젠틀하다. 네, 그 다음에 여자한테 다정다감하다. 네, 그 두 가지가 가장 먼저 여성분한테 나오거든요. 아니 저도 한 10몇 년 전에 유럽에서 어느 여성 그 동네 그 일본 여성분, 그 영국 남성하고 결혼하신 분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용준을 떠올리면서 한국 남성들은 왜 이렇게 스윗하고 자상하냐고 그래서 그 착각이라고 이렇게 남성이 계산하는 거 이렇게 식사하거나 차 마시거나 이것만 가지고도 되게 그걸 가지고 그 자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그게 일상적인 문화인데. 그렇죠. 왜냐면은 일본 남성분들은 그런 걸 거의 안 하시거든요. 거의 더치페이죠, 거기는. 더치페이가 아무래도 많죠. 네. 지금 일본에서 몇 년간 거주하신 거죠? 제가 15년 정도 지금 결혼정보회사 하신 지는 2년 됐습니다. 2년 정도.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정말 그 한국 남성들에 대한 일본 여성들의 그 호감도가 너무나 급상승을 해서 남자들 인기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실제 뭐 좀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죠. 일단은 저희 10월 달만 해도 4커플이 이제 결혼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게 좀 일본 여성분들이 한국 남성이라고 무조건 다 좋아한다. 이건 또 아닙니다. 그래요? 네, 이게 좋아하는 그 유형이 있나요? 그렇죠. 네, 아무나 다 좋아한다고 했으면은 저희는 이미 뭐 커플이 벌써 몇천 건이 탄생을 했겠죠. 그게 아니라 여성분들도 이제 남성을 볼 때 이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한국 남성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남성들을 좋아해요? 일단은 외모가 좀 동안이신 분들. 동안이신 분. 네, 그러니까 청결감이 있는 깨끗한 분들, 그렇죠. 남자. 네, 관리를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일단 가장 선호하고. 외형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착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러니까 일본 남성분들이 가지지 않은 매력을 한국 남성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본 남성들은 좀 더럽고 그 다음에 불친절하고 뭐 이럴 것 같은. 일본 남자들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나요? 남자들하고?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일본 남성분들이 꾸미는 거는 더 많이 꾸미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이렇게 보면 뭐 아주 패션 뭐 이런 거는 엄청나던데 TV 같은 데 보면. 네, 맞아요. 그런 거는 더 꾸미시는데 이런 일본 남성분들이 제가 이제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서 살짝 서투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연애를 잘 못한다. 연애도 그런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의사 표현이나 이런 거를 좀 일본에서는 억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너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 놓아 울거나, 그렇죠. 감정 표현. 그렇죠. 희노애락을 좀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약간 이 감정을 잘 조절을 못하는구나. 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게 연애에서도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새 우리 한류 콘텐츠들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사실 거기 남자 주인공들 보면 우리가 봐도
넘사벽이잖아요. 아, 그렇죠. 뭐 재벌의 후예에다가 뭐 미남에다가 쭉쭉빵빵 키 크고 이런 것들을 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이 착오가 생기는 거 아니냐, 오해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정확합니다. 네, 그런 드라마를 보고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한국 남성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무나 다 한국 사람이라고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드라마 속에 남성 같은 분들이 인기가 많은 겁니다. 네. 그런 남성들이라면 뭐 굳이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한국 남성들에 대한 인기는 있지만 결국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좀 여러 가지 조건이 되는 분들이 역시 인기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그 한국 남성들 그 방송에서 한번 언급하시고 나서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하고 결혼하고 싶다 뭐 10,000명이 신청하셨다고요? 네, 저희 쪽에 문의만 온 게 한 10,000건 이상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남성들도 일본 여성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은가 봐요. 그 그쵸. 연애 시장에서도 인기가 많았었는데 요새는 또 이제 결혼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아까 뭐 일본 여성분들은 뭐 그런 남성을 원한다 이렇게 아마 조건을 얘기하겠죠. 한국 남성들이 찾는 일본 여성 신부감으로 찾는 조건 같은 게 어떤 게 가장 많습니까? 요구하는 게? 네, 이게 저희가 10,000명의 남성분들한테 일본 여성분과 왜 결혼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도 다 저희가 쓰게 했거든요. 거기서 가장 많았던 거는 뭐냐면은 힘들 때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준비하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과 힘들더라도 처음에 많이 없더라도 이거를 같이 여성분과 힘을 합쳐서 같이 읽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의 주셨던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네.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내가 지금 없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없는 분들은 또 반대로 일본 여성은 있는 사람을 또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한국 남성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집이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집이 그렇죠. 없어서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반대로 일본 여성분들이 봤을 때는 이 남성분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집은 없어도 이 남성분은 연봉이 이제 5천만 원 이상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남성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집 같은 거를 결혼할 때 어떻게 30대가 집을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10억이 훨씬 훌쩍훌쩍 넘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점점 더 이 결혼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본 여성분들이라고 재산을 아예 안 본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결혼할 때가 되면은 어떻게 남성한테 이 집을 요구를 합니까? 그런 거는 최소한 안 한다는 거지. 같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일자리가 있고 돈을 벌고 있다면 그냥 같이 모아서 뭔가를 이루겠다라는 의지는 있다. 뭐 처음부터 모든 걸 갖춰오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 그쵸. 그게 일본의 거의 제가 한 80에서 90% 정도의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해서 집을 사요. 같이 모아서. 월세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같이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0년짜리 론을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집을 사게 되죠. 그렇죠. 요즘 한국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도는 이야기는 집 있어? 집 없으면 결혼 못해.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또 원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일본은 좀 그건 아니다.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젊은 사람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놀라죠. 일본 여성분들이 어떻게 집을 해오냐고.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는 그 한국, 그 일본 이 커플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로 저희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러한 커플들을 보는 일본 사회에서 보통 어디서 주로 삽니까? 아무래도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이 결혼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사나요? 아니면 일본 가서 사나요? 거의 한 90%는 이제 한국에 한국으로 옵니다. 오는군요, 일본 여성들이. 네. 근데 어때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본 사회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두 가지로 예, 반응이 갈리거든요. 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예, 있잖아요. 일단은 젊은 세대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한국과 일본 양국이 이제 좋은 점을 봤을 때 한국의 이런 적극적인 남성들의 그 감정 표현이라든지 네, 연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제 반대로 이제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보수층 네, 일본의 좀 남성분들이죠. 아무래도 10,000명이 네, 일본 남성도 아닌 다른 나라 남성 10,000명이 일본 여성 결혼하고 싶어서 이 신청을 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좀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안 좋게 본다라는 거는 소위 네. 우리 자기네 나라 여성이 그 외국 남성에게 인기가 있다. 결혼 신부감으로 인기가 있다. 그걸 왜 안 좋게 볼까요? 일단은 자기 자신이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참 일본도 결혼 못하는 그러니까 안 하는 그 문화가 지금 펼쳐지고 있죠. 한국보다 이 일본이 훨씬 더 결혼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낮습니다. 하고 싶다는 인식이 특히 안 남성분들이. 한다. 네, 그래서 뭐 초식남이라는 그렇죠. 그 이야기도 많이 네. 들었고. 이게 아무래도 한국은 좀 아직까지도 결혼을 안 하면은 부모님이 네, 너 언제 압박을 결혼하니? 그쵸? 네, 그런 말씀도 이제 하시곤 하는데 일본에서는 좀 더 개인주의적인 면이 강하거든요. 한국보다는.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을 안 해도 이제 부모님께서 좀 간섭도 안 하시고 네.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우리도 일본 남자들도 결혼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응? 응? 그 일본 여성들이 저쪽까지 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좀 시각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반론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네. 우리 한국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 여성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은 일본 여성들이 정말 다소곳하고 여성스럽고 뭐든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영화에서도 보면 이렇게 뭐 항상 하이 하면서 이렇게 낮은 자세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착각이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공손하다. 그런 그렇죠. 게, 뭐 반은 맞고 이제 반은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아무래도 영화나 이런 데서는 이 공손한 표현이 그렇죠. 항상 무릎 꿇고 이렇게 네. 뭐 하고 뭐 예전 사극들 봐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이제 한국 드라마처럼 너무 예,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한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무릎 꿇고 네,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경우는 이제 온천이나 네, 아니면 정말 비싼 레스토랑 같은데 갔을 때 그렇고 네, 실제 생활에서는 그냥 뭐 인사 잘 하시고 네,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때요? 지금 마침 또 우리 대표님도 그 부인께서 일본 분이시잖아요. 네. 결혼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저는 결혼한 지 지금 2년인가 3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제가. 그래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살아보시면 이제 직접 느끼실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좋은 점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요거는 좀 오해가 생길 수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죠. 일단은 제가 와이프랑 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는 이제 표현의 방식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직설적으로 네 얘기를 하는 편이고, 예, 와이프한테 이제 와이프는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좀 제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정리를 잘 못한다던가, 네, 뭔가 좀 늦잠을 잔다던가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좀 이렇게 돌려서 제가 기분이 안 나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지저분해 여기 좀 치워.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서도 네. 여성분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거는 언제 치울까나 뭐 이러면서 이거는 언제 치울까 이런 식으로 좀 그러면 그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네. 이제 일본 문화에서는 이거 빨리 지금 해 이건데 그렇죠. 네.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별 그쵸.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그냥 저는 그냥 혼잣말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자기가 이렇게 말했으면은 치워달라는 표현이었다. 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정말 사소한 건데.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것이 아까 오히려 한국 남성에 대한 매력으로 봐였던 게 우리 직설적이잖아. 좋으면 좋다. 돌리지 않고. 그쵸. 이런 것들을 매력으로 봤는데 나중에 막상 살고 나면은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거보다 그 직설적으로 받는데 또 상처를 받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식? 아, 이게 아무래도 그래야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문화적인 이해. 알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제 성격일 수도 있는데 그 반찬이 네 이제 아침하고 이제 저녁이 똑같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도 카레를 먹고 저녁에도 이제 카레가 또 나온 거예요. 아니 왜 아침하고 저녁하고 카레가 똑같냐? 이제 나는 좀 색다른 걸 좀 다른 거를 그래도 저녁에는 기대를 했었다.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 이제 여성분이 제 와이프가 상처를 받고 매주 이제 아침하고 저녁을 계속 다르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근데 그게 부담스럽네. 네, 제가 눈에 보여요. 그게. 아, 이렇게 막 그때 상처를 받았구나. 네, 그러면서 그걸 나중에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너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나는 이제 아침하고 저녁 항상 다른 메뉴를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시길래 이게 저도 너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안 좋은가? 네, 그냥 먹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똑같았네?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 너무 의사 표현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어쨌건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호불호가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어때요? 이 또 주변에서 보시는 커플들도 그렇고 연애를 하든 결혼 생활을 하든 뭐 이렇게 좀 자주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는 좋다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자주 싸우더라 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좋은 부분은 뭐냐면요. 이 한국 분하고 한국 남성하고 일본 여성하고 사귀 좋은 부분은 여성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일본 여성분들이 얘기하는 게 한국 남성분들이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리드를 잘해준다, 진취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저도 봤을 때 보면은 일본 남성분들은 이제 여성분하고 많이 이런 동등한 관계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연애를 했을 때도. 근데 한국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한국에서는 남성분이 뭐 데이트를 할 때도 그치. 여성분 집에 가서 태우고 집에 보낼 때도 이제 또 집까지 데려다주고 이런 뭔가 남성이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암묵적인 룰이 있지. 그렇죠. 리더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점을 이제 일본 남성분들한테는 느끼지 못했는데 한국 남성분들 해줬을 때는 와 진짜 여성분들이 하는 얘기가 공주 대접을 받는 줄 알았다. 처음에 사귈 때. 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좋게 봐주시고. 그렇군요. 네. 안 좋은 걸로 하면은 안 좋은 거는 이제 좀 감정 표현에 굉장히 솔직하다. 아까 말씀하셨던 실제 경험처럼 네, 그 싸울 때도 그렇고 보면은 이 한국 남성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감정적이실 때가 있습니다. 네, 큰 소리 내고 네,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일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당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아니 이렇게까지 화를 내나. 네, 근데 좀 오래 사귀어 보신 분들은 알죠. 이게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구나. 왜냐면 아무한테나 화를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귀다 보면은 점점 더 이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미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뭐 알아서 연애할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소개를 만나서 할 경우에 처음에 이 룰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로 저 문화도 다르고 하니까 어때요? 일단 룰 같은 거는 이제 저희는 스킨십에 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일본 우리가 알기로 일본은 오히려 이런 성과 관련해서 되게 자유 개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는 안 그래요. 네, 실제는 안 그렇고 저희는 이제 진지한 교제를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하기 전에는 네, 일단은 스킨십은 굉장히 좀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그게 뭐 계약서 같은데 뭐 있나요? 계약서에도 써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보통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만날 때 그냥 내가 글쎄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일단은 이제 진지한 교제로
갔을 이거는 경우에도 서로 뭐 진짜 가볍게 뭐 막 이렇게 뭐 데이트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관계를 일단은 할 수가 없다는 조항이 써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성관계를 하시려면은 성혼 탈퇴를 하시고 난 후에 네 하시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여성분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셨을 때 이게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네, 남성분이 이제 사귈 것처럼 이제 결혼을 할 것처럼 해놓고 이제 갑자기 도중에 이제 헤어져 버리게 됐을 경우에 그런 책임을 누구도 질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그냥 개인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또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회원님들은 이제 저희 결혼 상담소를 믿고 네,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저희가 이제 계약서에 넣어놨습니다. 네. 이 한일 커플들이 살면서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족스러운 부분. 있죠. 네. 제가 이제 회원님들, 커플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을 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한국하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아, 네. 한국에 가면은 우리 한국에 집이 있고, 일본에 가면은 또 일본에 처갓집이 있고, 그랬을 때 그 한국 남성분들이 얘기했던 거는 이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 일본에 갔을 때도 자기를 반겨줄 누군가의 가족이 있다는 게. 네. 네, 문화도 많이 알려주고 소개시켜주고 그런 문화의 다름을 이제 좀 신선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거를 거기에서 이제 많이 좀 성장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한국인 사위 혹은 뭐 그 한국인 며느리 이런 경우 그 가족들이 뭐 편견 같은 건 없나요? 없다고 하면은 예, 솔직히 거짓말이고요. 원래 일본은 워낙 그 이 뭐라 그럴까 이 조직 그리고 그들만의 이런 그쵸. 끼리끼리 문화 이런 네. 것들이 되게 강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닌데 이제 진지한 교제까지 가서 이제 두 분이서 정말 좋아는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신 경우가 한 10쌍의 커플 중에서 한두 쌍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특히 시골 같은 좀 조그만 동네에서 오히려 옛날 분들일수록 네, 그리고 또 따님이 외동딸인 경우. 멀리 또 내보내야 되니까. 그쵸. 네, 이게 굉장히 이 여성분 부모님께서 반대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은 편부모일 경우. 네, 그 자식을 이제 자기하고 이제 삶의 동반자처럼 생각하면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난다 한국으로. 저라도 좀 반대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우리 그 부모의 마음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봐야겠네요. 좀 걱정, 우려, 그렇죠. 반대. 네, 그런 거를 제외하면은 요새는 워낙에 이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문화적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는 부모님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에서 반대한다. 하긴 그 우리 한류가 엄청나서 드라마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그래서 뭐 요새 방송 그 탤런트 분도 이렇게 보니까 장모님이 그 오히려 팬이어가지고 뭐 그래요? 잘 된 케이스도 있고 뭐 하여튼 이 한류라는 문화 이것에 의해서는 한국의 어떤 이미지가 올라가 있어서 역시 또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도 또 기대감도 많이 커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한류가 언제부터 이 일본에서 피크를 찍었냐면요. 2003년도인가 그때 이제 겨울연가. 네. 그게 이제 일본에서 엄청난 큰 히트를 쳤었죠. NHK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40대에서 50대 이제 아주머니들이 좀 많이 보셨어요. 이 한류 드라마를. 그거를 보고 이제 딸이 이제 이 엄마가 이제 한류 드라마를 좋아하는 걸 보고 계속 자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딸도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이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제 접하면서 계속 이게 대물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뭔가 비슷하면서도 많이 이 문화 생각하는 이 사회적 이 공감대가 좀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저도 오래 있었는데 일본에 똑같다고 하면은 아니고요. 정말 좀 다른 점이 많습니다. 네, 그거를 잘 알고 이해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오해 없이 뭐 사랑을 키워나가든 결혼을 하든 뭐 친구를 만들든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회원님들을 받을 때 이제 아무나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일본에 여행을 갔다 오셨는지, 네, 아니면은 뭐 일본어를 공부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 다 체크한 후에 네, 엄선된 회원들만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